이란 권력 최상층의 위기가 폭발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란입니다. 압력을 완화하려는 세력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치를 유지하려는 군부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은 분명합니다. 한편 마수드 페사치안 대통령은 워싱턴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혁명 수비대는 항행과 협상 그리고 정권 자체의 메시지에까지 무력의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분쟁은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테헤란 내부에서 지휘권, 방향성 그리고 정치적 생존을 둘러싼 내부 전쟁이 되었습니다. 곧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최고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언론계에서 이미 검증된 신뢰, 밀손 알베스, 글로벌. 이 충돌의 가장 뚜렷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났습니다. 4월 17일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키시는 휴전 기간 동안 상업 선박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어느 정도의 완화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개방은 이미 통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밝히길 모든 선박의 통과는 혁명 수비대와 조율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개방을 말했지만 열쇠는 여전히 무장 세력의 손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운 회사들조차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통과를 시도했지만 기뢰와 안전 그리고 실제 통행의 자유에 대한 의문 때문에 결국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강경파가 외교적 신호를 무시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크리티컬 스레치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8일 혁명수비대 해군이 상선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나 국적의 선박도 해협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외무장관의 이전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센터의 평가는 이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힘을 과시하며 테모르 무이스에서 누가 지배하는지, 협상의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긴장이 실질적인 무게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과 미국 간의 대립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가 협상할 수 있으며 누가 정치적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4월 20일 페세시킨이 워싱턴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같은 시기 경비대는 도하 지점과 위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덜 파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쓰는 동안 군부는 여전히 제동장치이자 위협 그리고 거부의 신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테헤란에 나타나는 것은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민간 권력과 최종 결정권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무장 권력입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4월 13일부터 워싱턴은 이란 항구의 입출항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치는 정권의 금융 중심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3일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이미 30척이 넘는 선박에 귀향하거나 항로를 변경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척의 이란 유조선 이 걸프만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 해역에서 납포되었으며 이는 테헤란의 무역을 질식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핫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이것이 위기가 심각해진 이유입니다. 워싱턴은 위협뿐 아니라 이란 정권의 경제적 한계를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석유가 여전히 이란의 재정에 있어 생명줄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거나 봉쇄하면 적뿐 아니라 이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란의 주요 수입 경로가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페세슈킨의 노선이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경제가 타격을 입고 인프라가 압박을 받고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오직 대립만을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자기 파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헤란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외교적 방패처럼 여겨졌던 파트너들마저도 해협 재개방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 왕위를 통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시진핑은 무함마드 빈 살만과의 대화에서 해협의 정상적인 통과가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메시지는 외교적인 언어였지만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글로벌 무역, 에너지, 지역 안정이 테헤란의 보여주기식 저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할 때 이란 정권은 그 지역의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조차도 지지를 잃게 됩니다. 모스크바 역시 자제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아바스 아락시의 대화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휴전 유지와 대화의 지속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해상 회랑이 통제 불능에 빠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심화되고 불안정성, 에너지, 전략적 이익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즉 중국도 러시아도 해협이 혁명수비대의 급진 세력의 영구적인 전시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나라는 예측 가능성과 정상적인 통행 그리고 협상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를 완전한 무기로 만들려는 이란 내 세력은 더욱 고립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힘의 내러티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언급하고 외무장관이 개방 의지를 밝히고 혁명수비대가 군사적 조율을 강요했다가 다시 강경해질 때 세계가 보는 것은 확고한 지휘가 아닙니다. 세계는 정권 중심의 혼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이란 지도부에게 통일된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백악관은 4월 22일 도널드 트럼프가 적대 행위를 끝내기 위해 테헤란의 통일된 입장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자체도 이란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은 더 이상 뒷이야기가 아니라 위기의 중심이 됩니다. Critical Threats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혁명수비대가 군사 대응뿐만 아니라 이란의 협상 입장에도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화해의 제스처 뒤에 항상 제동이 걸리거나 경고 사격이 있거나 새로운 불가능한 조건이 따라오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위기의 거울이 되었고 해협은 테헤란 내부 갈등을 반영하듯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숨을 쉬려고 하면 경계하는 세력이 압박을 가합니다. 경계하는 세력이 압박을 가하면 경제가 비명을 지릅니다. 경제가 비명을 지를 때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미국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봅니다. 바로 그때 포위망이 더 숨막히게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압력이 커질 때 내부의 단결은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시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